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어디 펼쳐주시면 되냐면, 8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조문 읽었었고요. 조문 읽었었고, 그 다음에 불법원인 급여, 네,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조문 박스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판례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걸 쭉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놨다. 근데 지금은 거기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판단으로 오셔가지고 판단. 네, 거기에 동기의 불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기의 불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내용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기의 불법 여기는 별로 안 어려운데 훨씬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 동기라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착오 부분에서 동기의 착오는 어떤 걸 예로 드냐면, 예를 들면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가령 시가는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다음에 을이라는 애가 이거를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2억에 사겠다고 합니다. 2억에. 근데 여기서 왜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산다고 했느냐? 전철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오신했다는 겁니다. 전철력이. 전철력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억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동기의 불법 같은 경우에는요, 가령, 자, 임대차를 합니다. 건물을. 임대차를 하는데 왜 거기를 빌리느냐? 가령 범죄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범죄 장소로. 그럼 이게 왜죠? 왜? 여기서 기억하실 거, 동기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산다. 요게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여기 왜 사느냐? 이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요, 갑이란 애가 귀신이 아닌 이상, 을이란 애가 지가 살려고 사는 것인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고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동기가 표시가 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알려진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차로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고스톱을 쳤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원장님이 타짜였습니다. 그래서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고스톱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요.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야, 100만 원만 빌려주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런데 친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제가 왜 빌리는지, 복수제를 하려고 빌린다라는 걸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친구한테 야,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톱을 쳤는데 우리 원장님이 타짜였다. 나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라고 표시가 됐다라면 이건 이제 도박 자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사회서반으로 무효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갑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 친구가 정신 차려 라고 해가지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 말을 하니까 안 빌려주는구나 라고 해서 병한테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을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되느냐? 알려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으니까 동기의 불법,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판단 시점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두 번째 질문.
반사회대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원칙, 공식, 어떠한 것을 판단하는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요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언제요? 법률 행위 시.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니까 법률 행위 시, 공식이다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거기 법률행위가 판례 자체에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 우리 판례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쭉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때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 네, 요 두 개는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위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 단어죠.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참고인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사회질서 위반인데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번은 소송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타인의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초과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과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요, 하루는 다 공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비라든지 하루 일당이라든지 요거를 보존해 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 사안처럼 이게 한 40년 정도 된 사건인데 이때 증언해 주고 5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사실서반으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다 안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고 10번 한번 봐보시죠. 10번. 불륜관계,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이거는 사실서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제 조건이란 말을 모르면 부첩관계를 끝낸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문제없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건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지금 해제 조건이라는 낱말 하나만 알아두자. 여기서 가려. 남편이 아내한테 자동차를 하나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콜 하게 되면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런데 가령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동차를 먼저 줍니다. 먼저 준다. 그런데 불합격하면 요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자. 간단하게 자동차 주고 불합격하면 토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그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갑하고 을이 있고 갑은 부, 을은 첩. 그랬을 때 부첩관계의 종료. 부첩관계의 종료. 자, 여기서요. 불합격하면 무효로 하기로 한다. 불합격하면 증여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 조건. 그럼 여기도 부첩관계의 종료가 해제 조건으로 붙었다. 그 말은 아파트를 주긴 주는데 우리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토해내라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부첩관계 유지의 수단으로서 붙여둔 거니까 사실서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그냥 해제 조건이라는 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조건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방가로 3번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요. 1번부터 해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은요. 비자금, 허위, 명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담배 사재기 사건, 담배 사재기 사건, 요거를 가로를 지금 쳐둔 것은 요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금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갑이 전직 대통령, 을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범죄 행위로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을한테 보관을 맡겨놨다. 최측근한테. 그러한 계약을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 임치계약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리면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얘한테 돌려놓고 국가가 환수를 해 가려면 이거는 불법 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범죄인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이 단어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짓기를 격려하는 행위. 제가 여기 비자금, 허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명의 3번 명의시탁, 약정 그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인간의 이건 이제 판례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동들 이거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방금 2번에 앞에 보면 뭐라고 출발하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누구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 그거를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조세 회피, 가령 양도세 회피.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미추리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투기의 목적. 누구나 좋은 자료, 좋은 소스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다. 자, 그렇게 돼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2번 확인해 보시면 2번은 허위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앞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짓기를 격려하는 행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으로서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번 인간의 본성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운계약서 작성한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범죄에 집어넣을 수 있냐면 종교행위. 종교행위를 사법부에서 사회질서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라고 해버리면 그 후폭풍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겠다. 5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주지직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제가 이거를 종교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에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요거는 이제 그 첩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위자료죠. 장래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라고 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7번은 잠깐 넘어가고요. 8번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김 과장이 있는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영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회사 돈으로 어학연수 보냈습니다. 김 과장 어학연수.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중간에
강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의사 표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례를 읽어보면 판례 요지가 뭐냐면 의사 표시로 가라. 요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을, 갑남이요. 을여한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강박. 말 안 들으면 묻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뭘 해달라고 해달냐. 내 첩이 돼달라. 부척 관계를 맺자고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요. 쫄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너 첩이 돼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여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계약으로서 이거 내용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증여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표시로 가가지고 효력을 따지라라는 거.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9번 읽어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가서 그 효력을 따져보는 것이지 여기는 내용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10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위의 표에 다시 올라가십시오. 위의 표에 17번. 아까 해당하는 거 17번. 변호사가 여기는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법조계의 뿌리 깊은 폐단이 뭐였느냐. 전관애우였습니다. 전관애우. 그건 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형사부 뭐 부장검사 출신. 그래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싹쓸이 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십시오. 5번까지. 제일 위에까지. 일부러 지금 순서대로 안 한 겁니다. 제일 5번에 보시면 방금 뒤에 읽어본 건 변호사였고 여기는 뭐라고 출발하냐면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법조 브로커죠. 그 친구가 승소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대법관들이 이 법조 브로커를 쳐다보면 천하의 잡놈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 순환 때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가로 4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가 나와 있습니다. 무효죠. 무효. 그런데 거기에 적어져 있는 게 절대적 무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그러면 잠깐 4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표하고 두 번째 표하고 사이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무효의 종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랬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도 있고요. 제목만 보십시오. 그 밑에 방가로 2번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방가로 3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이렇게도 나눕니다. 다 가서 우리가 공부하죠. 공부합니다. 자, 공부하는데 일단 알아두실 것은 앞에 적어져 있는 게 다 원칙입니다. 앞에 적어져 있는 게. 그러면 다시 방가로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가셔가지고 바로 앞 페이지. 절대적 무효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나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것. 이거를 민법에서는 절대적이다.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폭리행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교재로 오셔가지고 1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방금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사니까 첫 번째 지문 누구나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게 바로 절대적 무효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바로 절대적 무효.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네, 요 단어, 즉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 여기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지문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인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대적 무효 바로 밑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효행위 추인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무효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시기 전에 두 문자로 위에부터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추가 뭐냐? 방금 읽었던 제목 무효행위의 추인. 반이 뭐냐? 반사일서의 행위, 사일서 위반. 나머지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뭐냐? 강행 규정을 위반하였다. 무효인데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랬고 여기가 바로 반추 안 된다.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을 해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자체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추인이 안 되는구나. 그걸 저는 반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불법원인 급여 첩계약 판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양가로 4번에 부동산에 이중매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중매매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첫 과정 때 이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중에서 어디만 딱 확인해 두냐?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한 순간부터 이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와가지고요, 야, 너 이거 1억 5천에 살래? 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요게 이중매매, 양다리. 이게 제1매매, 여기 제2매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제1문장으로 나오면 제1매수인, 그 다음에 제2매수인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게 이중매매인데 요 제2매매 계약의 효력, 이게 유효냐 무효냐, 방금 봤던 것처럼 거기 원칙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원칙 유효. 그러면 제1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것도 유효.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이처럼 채권은요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 받는 사람이. 그래서 1억 5천 준다고 그랬으니까 갑이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유효하니까 병은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까 갑이 이제 1억 원에 팔고 아까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와가지고 요거 1억 5천에 사겠느냐라고 했는데, 만약 병이 이 제1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 그래도 이 매매는 유효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을의 구제 방법. 을의 구제 방법. 지금 갑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중에서 어떤 유형이냐? 이행 불능.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 또는 구제 수단, 이거는 묻지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해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해제권을. 그래서 요거 무조건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 해제권 발생. 그러므로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을이 갑에게 야, 나한테 등기 넘겨줘라 라고 촉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최고. 이행을 촉구하는 거. 이거를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의미가 없죠. 이미 이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가지고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얘한테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런데 이행 불능이 되어버렸다. 뭘로 바뀐다? 여기 돈 받는 걸로. 물건 받을 것이 돈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경 중에서. 권리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질적 변경. 거기 앞에 요약서에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표에서 1페이지의 두 번째 표 양가로 이번에 권리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의 변경 중에서 첫 번째 질적 변경. 물건 인도 채권 또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돈 받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질적 변경이 나온다. 네, 그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원칙만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유효,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본이죠. 기본. 제일 기본. 다음, 두 개의 매매기 다 유효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다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원칙만 지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위에 사례 연습.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원칙.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다음, 제1매수인 을은 최고 없이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해제 성분.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만 일단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제 무효가 되는 거냐면, 병이, 지금 제가 아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갑이 와가지고 아까우니까 야, 너 이거 혹시 1억 5천에 살래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요 병이라는 애가요,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애한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팔라고 유도하고 요청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면은요 형법상으로는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형법상으로는. 그러면 이번에는요 갑이 저지른 이 배임죄라는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사회질서 위반의 대표적인 게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행위. 여기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정리. 그냥 알았다. 이거 가지고는 모요가 되지 않고 이런 단어가 나와야 모요가 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표에서 아까 원칙 바로 밑에 예외 무효 적어져 있죠. 10페이지요. 10페이지. 지금 원칙만 읽어봤고 다시 10페이지 좌측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원칙 바로 밑에 예외 무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때에는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생의로 모여이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순환 때 나머지들을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와 있고 이걸 또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폭리행위라는 것은 판례가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같은 말이다. 위에 목적이 나와 있네요. 물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기출된 지문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104조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모요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적어진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효과는 마지막 모요로 한다. 그런데 그 표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크게 요건이라고 적어놓고 그 요건은 지금 두 가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요건이 두 종류가 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잘 보십시오. 그 밑에 표를 보면 여기에가 요건이라고 적어져 있고 두 가지가 적어져 있다. 뭐하고 뭐가 적어져 있다? 위에는 주관적 요건, 아래는 객관적 요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조문 읽습니다. 출발이 뭐라고 출발하냐면 당사자의 이렇게 출발합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가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이니까 주관적 요건입니다. 인하여 여기다 이렇게 딱 사선 하나 그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관적 요건.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 여기까지가 객관적 요건. 조문에서 그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당사자와 관련된 그 요건을 우리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 객관적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시험에 나왔다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 자체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요건 다시 우측으로 작은 동그라미 1번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지문 또는에 대한 해석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해되셨나요? 법에가 또는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또는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다음 궁박에 대한 해석. 궁박이란 급박한
혼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궁박하다 하면은요, 경제적으로 몹시 쪼달리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다음이 포인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궁박에 포함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경험에 대한 판례의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기 수험생분, 혹시 저기 부동산 사고 팔고 해보셨나요? 부동산 사고 팔고 해보셨죠? 다 해보셨네. 부동산 사고 팔고 해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다행입니다. 한 분이 계셔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에 해당하겠냐는 겁니다. 부동산 한 번도 안 팔아봤다.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에 해당하겠느냐? 판례에 적어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문.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판례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주식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을지라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그냥 쭉 거래 관계 하면서 살아왔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요건인 무경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대리인이 가가지고요, 가령 법률행위를 하였다.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 이거는 외웁니다, 여러분. 외웁니다. 어떻게 두 문자로 외우느냐? 궁본 경무대. 궁본 경무대 해서 외우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친구가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을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하려면 방금 봤던 것처럼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판단을 할 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외우면 되는 거. 궁본 경무대. 자, 확인하시면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경무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어디에 대한 해석이냐면요. 방금 주관적 요건에서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판례 해석입니다. 판례 해석. 이거를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알고 플러스 이용하여 통행이 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용까지 해야 됩니다. 이용까지. 예를 들어서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다. 이것만으로는 폭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행의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다 수록은 안 했는데, 그 올해 시험에 자, 좀 귀찮으시겠지만 OX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요약서고 이건 말고 OX 자료 있죠? 예. 거기 5페이지에 (5페이지에) 70번하고 71번 사이에 보면은요 33회 2 해가지고 작년 기출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O겠습니까? X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하다가 이 질문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 하다가 요 질문을 지금 읽은 겁니다. 이거 하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주는 단어. 실수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알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실수로 잘못 알려줘. 실수로. 됐습니까? 폭행의 악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33회 2번 지문, 이 지문은 작년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처음 나온 판례. 근데 여기서 방금 실수라는 그 단어. 그래서 폭행의 악의가 뭐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예전 기출지문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실수로 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펼쳤으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닌데 사기냐 아니냐? 사기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주는 단어가 뭡니까? 실수로. 사기라는 것은요, 고의로 하는 겁니다. 고의로. 여기는 실수로 하고 적어져 있죠? 실수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잠깐 쉬셨다가 거기 객관적 요건 12페이지 객관적 요건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